이게 막상 닥쳐보니까요. 완전 지옥이지. 노후가 어딨어. 노후는 없어. 누적되면 나는 5천만 원 1억까지 쓴 부부도 봤어요. PD님들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생각보다 결혼 얘기하실 때 준비되려면 하려고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에 돈 좀 더 모으고요. 그리고 여자는 커리어 좀 더 쌓고요. 근데 이 준비라는 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이렇게 이제 길어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내 나이가 어느새 35이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생겨나요. 대다수가 결혼하면 뭐 결혼식 비용, 집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숨겨진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변에 많잖아. 난임 치료비, 고위험 출산비, 은퇴 후에 교육비.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이런 계산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들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압구정 PD님 그런 거 생각해봤어?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봐봐. 내 노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거랑 35이 넘어서 결혼하는 거 실제로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봐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미리 안 남자들은요 30대 후반 되잖아. 나 그냥 결혼 안 할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준비되면 하자 이게 얼마나 비싼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난임 치료비. 난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있죠. 요새는 여자분들 뭐 46, 47, 48도 지금 막 애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늦게 결혼하니까. 뉴스에 보면은 김준호 씨 같은 경우도 50살에 아빠 되려고 시험관 시술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시술하는데 한 번 얼마 드는지 아는 사람? 200 정도 들지 않아요? 최소 300에서 500. 근데 한 번으로 안 된대요. 이게 평균 3번은 해야 돼요. 뭐야? 최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한 달 기준으로 25%가 높대. 그럼 1년 안에 대부분 된다는 얘기죠. 근데 35이 넘으면 확률이 15%로 이제 떨어지고 40 넘으면 어때요? 5%. 그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면 봐봐. 확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으로 가. 왜냐면 결혼하잖아요. 애 낳고 싶어진단 말이야. 인공수정이 1회에 50에서 100만 원. 시험관 1회가 300에서 500만 원. 평균적으로 시험관 3회를 시도하면 1,500만 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막 호르몬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검사비, 냉동 보관비 다 합치면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나 봐요. 그냥 중고차 한 대 값 아니에요? 임신도 돈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제. 근데 30대 초반이었으면 이거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었을 수 있잖아. 그 2천만 원이 늦은 결혼을 한 선택의 첫 번째 청구서인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성공했을 때의 얘기예요. 실패하면 한 번, 두 번, 막 10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누적되면 나는 5천만 원 1억까지 쓴 부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의료비가 아니에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지. 기회비용의 실체가 이거인 거죠. 빨리 하면 할 수 2,000만 원 세이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입니다. 고위험 출산입니다. 35살 이상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잖아요. 고위험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들 아는 상식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 봐봐요. 남자들이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검사 항목이 확 늘어나요. 보면은 양수검사, 육모막 검사, NIPT 이런 거 다 추가돼요. NIT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의 혈액을 뽑아서 아기한테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검사. 그리고 이제 배를 열어보지 않고도 혈액만으로도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건강보험 심평원 데이터를 보면요. 이 검사 비용이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56에서 79만 원. 근데 이게 비급여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비급여다 보니까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대표님은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세요? 제가 이런 고민하는 회원분들이 많아서 정말 상담을 많이 해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노사는 너무 힘들다.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서울만 봐도 30만 원부터 85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는 제왕절개 했거든요.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제왕절개 해야지. 그래서 제왕절개 확률도 올라가죠. 입원 기간도 올라가죠. 조산화 확률도 올라가. 그래서 저 산후조리원 있을 때 보면은 엄마들 나이 44, 45 이런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35세 산모 비중이 2016년 26.4%에서 작년에 35.9%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만큼 고위험 출산이 늘고 있는 거지. 결혼을 늦게 하니까. 실제로 미수가 치료비를 봤더니 2018년도에는 1,850억, 2024년에는 2,650억, 43%가 뛰었어.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은 병원마다 다
다르지만 하루에 수십만 원이래. 그 애기 낳고도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2주만 들어가잖아. 1,000만 원 나오는 거야. 대표님 이거 솔직히 나 같은 발생할 수도 있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많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35 이상이잖아요. 그럼 조산 위험이 1.5배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자분들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를 거야. 왜냐면 내가 35 이상이면 뭐 10,000원이라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거 정도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이게 막상 닥쳐보니까요. 노산이다 보니까 애기 낳다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도 일반 개인 병원은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한 6개월, 7개월, 반년 기다려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기검진. 세 번째입니다. 은퇴와 등록금이 겹치는 지옥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인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31살에 결혼을 해서 32에 아이를 낳아요. 아이 대학을 졸업하면 아빠 나이가 54, 54살이야. 근데 아직 현역이야. 돈 벌고 있어요. 그러면 38살에 결혼해서 40에 아이를 낳아요. 아이 대학 졸업할 때 나는 62세. 은퇴거나 은퇴 직전이란 얘기야. 지금 대학 등록금이 평균 800 정도 하더라고요. 4년이면 3,200이에요. 거기에 생활비 월 100만 원 잡아야죠. 그럼 4년이면 5,000 가까이 돼. 4,800. 합치면 8,000입니다. 그럼 54살에 이 돈을 내는 거랑 62살에 이 돈 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지옥인데요 이거. 완전 지옥이지. 노후가 어딨어. 노후는 없어. 완전 다른 게임이죠. 62살이면요. 월급이 줄었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을 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남자가 대기업 다닌다 그래도 이때 되면 정년퇴임 하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이제 전문직인 분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노후 자금을 까먹는 거야 안 까먹는 거야? 까먹는 거야. 30대 초반 결혼은 어때요?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그나마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40대 결혼은 동시에 해야 돼. 이 두 개를. 자금 구조가 완전 다른 거예요. 피디님 몇 살을 했지? 39이요. 피디님 얘기네요. 네. 피디님 노후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지금 등골 힐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얘기한 거 3개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는 맨날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아들이 몇 살일 때요. 이거 꼭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65살까지 일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늦게 결혼을 하면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드는지. 난임 치료비입니다. 최소 1,500에서 5,000. 고위험 출산 추가 비용은 500에서 2,000. 은퇴 후 교육비 부담, 노후 자금에서 8,000만 원을 선 지출. 그리고 여기에 아이가 결혼할 때 아빠 나이를 계산해봐. 뿐만 아니라 아이가 결혼할 때 뭐 안 해줄 거야? 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뭐라도 좀 보태줘야 될 거 아니야. 딸은 1,000만 원 보내서 보낼 거야 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에 아이를 낳으면 이미 아이가 결혼할 때 아빠는 70이에요. 그러니까 축의금을 줘야 할 나이에 혼주석에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그때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지. 그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숫자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봐봐요.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늦은 결혼의 추가 비용이요. 1억에서 1억 5천이야. 근데 이 돈이면 30대 초반에서 내 집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도 남는 거.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자. 아직 괜찮아 라고 할 때는 이 숫자로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건 상관없어. 내가 아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해놓고 늦은 나이에 해도 돼. 그거는 상관없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로맨틱한 게 아니야. 이건 무책임한 거야. 오늘은 늦은 결혼에 숨겨진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체감이 됐나요? 결혼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고 있는지 그건 알고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면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너 노후 자금 준비됐니? 아니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줘.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도 지금 결혼 가능하나?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